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환규 전 의협 회장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군요. 의협 회장으로 계실 때 몇 가지 주요한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서 텔레비전이나 뭐 기자 간담회 그리고 토론 이런 데서 몇 번 뵌 적은 있고 페이스북은 제가 주로 가기만 합니다. 메르스 공부하러. 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전 의협 회장, 이거 너무 긴데요. 네, 뭐 그냥 회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노환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좋습니다. 의사시니까요. 네네. 좀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는, 그러나 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메르스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뭐 사스도 그랬고 신종 플루도 그랬고 이른바 그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가 다 원인인데 이게 비말 공기 중 전염은 지금 안 된다고 일단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과 논란과 오해가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병원 내 환경에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이렇게 원내라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면서 저기 멀리까지 퍼지는 그런 공기 감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침, 가래 이런 것이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 2m, 2, 3m? 네, 2m보다 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원외, 옥외죠. 병원 바깥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일단 길거리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개방된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그 공기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복잡하니까 정부에서는 간단하게 병원 안에서만 감염이 되니 그냥 이 일반 그 병원 바깥의 환경에서는 공기감염이 결코 없다. 그 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원내에서는 공기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것도 강력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공기감염이 가능한 이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m 내의 비말, 이른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어서 좀 듣기 싫던데 이렇게 재채기나 기침을 하거나 우리가 열변을 토할 때 자연스럽게 침이 좀 튀고 이러잖아요. 재채기를 하면 좀 더 격렬하게 튈 것이고 근데 감염자의 비말에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약 2, 3m 정도의 지근의 거리에서는 같이 호흡하다 보면 그런 게 나에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좁은 접근된 거리 내에서는 공기 전염도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흔히들 뭐 이렇게 호흡을 위해서 들숨날숨 할 때 그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된다. 거죠.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자나 감염자로부터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외부로 나오면 이게 얼마쯤 생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튀어나오면 어딘가에 닿지 않겠습니까? 닿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은 금방 가라앉고요. 그래서 이 어딘가에 닿으면 이번에도 이제 나왔지만 뭐 문고리라든지 혹은 그 침구라든지 그런 데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20도씨와 이제 습도는 40% 이게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실험 결과 나왔는데 그때는 최장 72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고 최장. 그리고 이제 습도가 만약에 높으면 한 80% 정도로 올라가면 혹은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데 특히 습도가 80%까지 올라가면 최장 생존이 24시간으로 이제 많이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감염자나 환자들은 병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동선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1차 병원 갔다가 조금 큰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는 삼성이니 뭐 이런 데도 갔는데 이분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런 것이 묻어 있을 수 있겠죠. 손잡이라거나 뭐 침상이라거나 이런 것들.
네,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통상 환자들 네. 건강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습도를 막 80%로 유지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가습기는 많이 틀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네. 자기들이 이제 건조함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물론입니다. 네네네. 그 중앙 컨트롤 방식으로 그렇게 물론입니다. 고습은 네. 유지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그럼요. 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20도와 습도 40% 이때 최장 72시간. 그러니까 사흘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최장. 네, 최장. 경우의 수만 따지자면 가능성은. 네. 사흘 동안에 누군가가 접촉을 해서 손으로 뭐 이를테면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병원 손잡이는 누구나 손으로 되게 미니까. 네. 그걸 밀었고 무심결에 내가 그것을 뭐 인체의 뭐 입이나 코, 눈 같은 데 하면은 감염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는 그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이제 공격성도 중요하고, 네. 바이러스 흡입하는 바이러스의 양도 중요하고, 또 바이러스를 들이마시는 사람의 이제 면역력, 예. 그것을 퇴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일본의 그 슈퍼전이자 이런 불명예스러운 네. 닉네임도 얻긴 했지만 그 일본 네. 첫 번째 환자 말고 14번 환자 일반 네.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로 후송돼서 35번 의사에게 전염 감염 유발했던 그 14번 네. 환자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분이 평택에서 전원 그 네. 의사들 병원 용어로는 트랜스퍼 이렇게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트랜스퍼 되올 당시에 24번 환자가 메르스 상태인지를 몰랐다 처음에. 네, 몰랐죠. 네. 그래서 격리를 하거나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혀지고 있는데 네. 통상 트랜스퍼를 할 때 최초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소견과 이런 걸 함께 보내는 게 너무 맞죠? 차트 같은 것도 함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4번 환자의 경우에 첫 번째 진료를 한 평택의 병원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검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 평택 성모병원에서 예. 이 1번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진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네네. 평택 성모병원에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입원을 해 있다가 예. 거기에서 이제 진단을 못 받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1번 환자가 와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죠. 예. 그래서 성모병원에서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예. 이제 5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평택 성모병원에 당연히 이제 통보를 하고 역학조사를 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보고 어허. 그 병실에 있는 환자만 네. 그 접촉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환자만 격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병실이나 다른 병동에 있는 환자에게는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실수죠.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그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네. 환자를 보낼 때도 또 받은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14번 환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으로 온 뒤에 질병본부에서 메르스임을 나중에 확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택에도 통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29일 날 평택 성모병원은 폐원되는 거 아닙니까? 네. 5월 29일 날 폐원이 됐고 당연히 그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으로 트랜스퍼 됐으니까 삼성 서울병원에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29일에 알려줬죠. 아, 폐원시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29일까지 그 3일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지금 사실은 초동 대처만 잘했어도 별일이 아닌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엄청난 별일이 되어버렸던 것은 며칠을 놓친 그때 그 정보 공개가 늦었던 거죠. 그렇죠. 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이 그 14번 환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인지를 했더라면 예. 그래서 14번 환자만 제대로 조기에 격리 조치가 되었더라면 예. 지금 같은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 점이 매우 아쉽고 정부가 왜 그렇게나 병원 정보 공개를 늦췄는지 참 그 점이 가장 아쉽고 그건 말이죠. 앞으로 이런 또 신종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보 공유, 병원 간의 정보 공유 또는 자기들끼리만 네. 정보 공유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국가기관, 네. 즉 뭐 복지부라거나 네. 질병관리본부나 CDC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을 좀 고쳐야 하고 이럴 필요성 없습니까? 관련법이 지금도 사실 법에는 정보 공유하게 돼 있나요? 네,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왜 안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상세하게 안 돼 있고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아주 원칙적인 것만 돼 있고 예.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 준비가 이번에 물론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정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했지만 예. 문제는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그게 아주 참 어처구니 없고 네. 그것이 참 지금의 상황을 또 초래했다고 보는데요. 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뭐 다 알려졌지만 질병관리 삼성 서울병원의 의사가 예, 예. 이제 국내 최초로 사실 메르스 환자를 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심하고 검사 요청을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례나 거절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면서 이게 음성 나오면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고 예. 사실은 이 방역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예.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정말 물론 중동 중심이었지만 23개 나라에 퍼져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노 선생님 죄송합니다. 10초 네.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체 의료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시켜주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야죠. 세월호 때처럼 실기한 게 맞군요. 네, 여러 가지로 실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